농매장학회에서 스페셜 커멘터리로 임산부나 또는 모유 수유하는 농매장 환자들에서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안압과 이제 임신과의 관계는 안압은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1에서 4 정도 약간 이 안약 하나 쓰는 정도 만약에 뭐 총기에서부터 이제 분만 후 6주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안압이 좀 낮게 유지되는 걸 보이고 있고 메커니즘은 이제 에큐어스 아웃플로우가 이제 증가돼서 결국은 생성은 비슷한데 아웃플로우가 증가돼서 이제 이렇게 안압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고 그 아웃플로우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클라 비너스 프레셔가 감소하면서 코일레다 플렉서스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거는 코니아의 스트로마 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CCT 자체가 조금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안압은 똑같아도 우리가 약간 낮게 재진다. 뭐 이렇게 보니 이론이 3가지 정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제일 명확한 건 이제 결국은 아웃플로우가 증가해서 감소한다. 이제 나가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안압과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임신이라 하는 것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면 이제 우리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안압이 많이 변동을 하는데 안압이 이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임신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기 놓을 때 우리가 산모들이 한 번씩 엄청 걱정하는 게 이제 아기 놓을 때 안압이 증가되지 않냐 이렇게 힘을 보강을 꽉 주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기 놓을 때도 생각보다 안압이 증가하지 않고 다만 시색할 때 이제 자궁 펀더스에 이제 인시전을 넣을 때 그때 안압이 한 3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외에서는 이제 사실 안압이 별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임신상에서 포지션 체인지나 또는 그런 애기 태어날 때 그 순간에도 생각보다 안압의 변동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임산부 또는 피딩하는 사람 대해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또는 약제 쓰는 거, 레이저 치료하는 거,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1979년도에 이제 정해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 A는 세이프고 B는 이제 약간 괜찮을 것 같다. C는 동물 실험에서 나쁜 이펙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서 밑으로 갈수록 X 쓰면 진짜 안 되는 X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있는데 보통은 농매장 약제는 대부분 다 카테고리 C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간혹 카테고리 B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면 여기 알파 아드레나제 아고니스트 브리모니딘과 아프라크로닌 2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쓰지 않죠. 브리모니딘만 B에 속하고 나머지는 다 C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브리모니딘도 B에 쓰는 게 여기 보면 first and second에만 써야 되고 3기에 쓰면 안 돼요. 3기는 태아가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3기에 쓰면은 CNS 디프레션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파간도 1기랑 2기에만 쓸 수 있고 3기에는 쓰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베타블로커나 PG는 이제 자궁의 수축을 빨리 얼리 레이버를 유도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조기 분만을 유도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약이고 얘는 이제 테라토제닉 이펙트가 있는데 오랄 카본의 아나이드 이니비터가 그런 게 있고 토피칼은 사실 확정되진 않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알파 브리모니딘 이제 알파간이 가장 안전한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는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썼어요. 이게 카테고리 C에 속하지만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쓴 약이고 가장 많이 썼는데도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아이드랍 폼보다는 외국에 쓰는 젤 폼이 전신적으로 훨씬 더 적게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펑탈 오클루전은 이제 프레그넌트 워먼이나 또는 피딩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면 이 알파간은 요즘 최근에 이제 1기, 2기,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카보닉 아네 이니비터도
생각보다는 괜찮다. C 그룹 중에서는 왜냐하면 오랄은 테라토제인 이펙트가 엄청 많지만 토피칼은 그렇진 않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보고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안정성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피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면은 80% 녹내장량의 80%가 시스템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약 한 방울 넣으면 오랄 먹는 약 하나 먹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펑탈 어플루전 해야지 시스템 이펙트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넣으면 브레스트 밀크의 이제 레벨이 30분에서 120분 사이에 점화 후에 제일 많이 증가된대요. 그래서 보통 권유하는 거는 이제 넣고 모유 수유하라고. 넣고 바로.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고 바로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넣고 난 다음에는 30분에서 2시간까지는 모유에서 그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별로 권하지 않으니까 다음 모유 수유 바로 직전이 가장 그 약의 효과가 낮으니까,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약을 넣고 모유 수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나요? 넣고 하고 모유수를 먼저 하고 바로 끝나면 그렇지. Just after. 그렇지. 모유 수유를 하고 바로 넣어라. 그렇게. 여기 보면 카테고리에서 보면 세이프가 여기는 아까 알파하고 브리모닐은 모유 수유 때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CNS 디프레션에 애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다음 베타 블로커랑 그다음에 카보닉 아닌 이니비터 이게 두 가지는 세이프하다고 미국 농내장학회에서는 약간 인정해주고 있고, 그다음 PG는 사실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라탄이 소아에서는 받았지만은 피딩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딩한 애들에서는 사실 이거는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알파간, 베타블로크, 카보리 아네즈 이니비터가 세 가지가 주로 그 모유 수유 애기 가지는 산모들이 좀 쓰는데 안전할 것 같은데 피딩할 때는 알파간은 끊어야 되고 두 가지는 계속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트라베큘러 플라스티가 있는데 안약 말고 뭐 알곤 레이저, 셀렉티브 레이저,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저희 병원에서는 알곤 레이저 예전날에 하던 알곤 레이저 말고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나 SLT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약을 끊었을 때 이 환자가 만약에 안암이 생각보다 증가가 될 것 같고 조금 위험할 것 같고 하면 사실 그 애기 가지기 전에 계획을 해서 약을 줄이고 그냥 레이저를 하는 게 낫죠. 애기 가진 중간에도 약을 끊었을 때 생각보다 높으면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리미테이션인데 알다시피 이는 안티리어 챔버가 오픈이 돼 있어야 당연히 앵글 크로스 타입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LT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그 효과가 좀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산모가 다 젊으니까 뭐 노산도 요즘 많지만 그래도 젊기 때문에 이제 효과에서는 제한점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것 또한 상당히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제 네 가지 보통 필트레이션 서저리 우리 말하는 트라베인데, 트라베는 이제 페일리어 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이제 영에이지고 또 MMC를 못 쓰니까 마이토마이신 쓸 수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모들은 호르몬에 의해서 운드 힐링 디스판스 자체가 되게 증가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처가 치유돼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필트레이션 서저리는 사실 좀 힘들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널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아메드 밸브 우리 같으면 아메드 밸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메드 밸브는 마이토마이신 C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업 스테로이드를 짧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임신 중이나 또는 수유 중에 어떤 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녹내장보다는 세컨더리 글라우코마나 나쁜 타입이 많을 수 있으니까 결국 트라베보다는 글라우코마 밸브가 이제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근데 제가 봐도 만약에 임신 중에 한다 하면 글라우코마 밸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트라벡톤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 앵글 쪽으로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아이스텐트나 하이드로 마이크로 스텐트 이런 것들을 믹스 계열의 근데 얘들은 이제 사실 뭐 초기나 중기 녹내장에서 안압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 시간이 짧잖아요. 애기 가지는 시간과 피딩하는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아나임이 높거나 되게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약한 수술은 하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밸브를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취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마취에 대해서는 1기에서는 피해야 된다. 이제 올가노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마취약 중에서 이제 에티도케인이나 리도케인, 프릴로케인 이런 것들은 그룹 B에 속하기 때문에 엄청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도케인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수술 많이 하니까 리도케인을 가지고 마취해서 눈만 마취해서 수술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겠다. 근데 그 망막 쪽에 쓰시는 부피바케인 같은 거는 그룹 C에 속하기 때문에 쓸 때는 약간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망막 수술할 때는 고민 좀 해보세요. 동맥은 괜찮아요. 리도케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수파인 포지션을 잘 할 수 있느냐, 애기 가진 사람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권하는 거는 스파인 포지션을 하고 있으면 하이퍼텐션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눌리니까 고개는 똑바로 하고 몸은 옆으로 돌리는 이런 포지션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헤드 포지션을 하고 이게 로테이션 힙이랑 타이랑 그다음 앞도면은 약간 로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렇게 수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그 임신 전, 임신 그다음 브레스트 피딩에서 대부분 다 이제 오클루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약제를 적게 써야 된다. 세 가지 공통점인데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만약 필요할 것 같으면은 이 시기에 약을 줄이고 레이저를 한다든지 이 시기에 수술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제일 낫고 안 되면 줄이면서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간 자체 짧은 기간 안에서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엄청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이종원 원장님 이상입니다.